국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욕을 듣겠다라던 이재명 귓구멍 막혔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제가 오늘 생각나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나는 조선의 국모다. 조선의 국모 김현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재명 위에 현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만든 그림자 권력, 이 김현지의 신성 불가침, 이걸 조근조근 깨고 있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에 의해서 이 김현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나라 실세가 이재명이 아니라 김현지였습니다. 대통령 위에 이 김현지, 법 위에 김현지, 지금 대한민국은 현지 공화국이다 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민주당 전체가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쉴드를 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되게 코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김현지 이거 국정감사 증인 소환하자라고 하니까요. 일제히 방어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정치 공세다, 인권 침해다, 국민의힘이 여성을 공격한다. 마치 김현지 뭐 성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이 심지어 박지원은 뭐라고 했냐면요. 똑똑하고 야무지다, 김현지가.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두둔을 했습니다. 야무진 게 아니라 뻔뻔한 거죠. 국감 불출석에 휴대전화를 7차례나 교체하고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 의혹을 다루는 변호인들과 접촉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하나 정상적인 공직자의 행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민주당은요, 마치 김현지를 제2의 대통령 국모 떠받들듯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불러세워서 닥달하던 사람들이 이 김현지 앞에서는 쩔쩔매면서 출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은요, 권력 구조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입니까? 김현지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김혜경의 이석증의 이유가 김현지입니까? 또 묻고 싶은데요. 자, 김현지가 어떻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대통령 위에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왜 김현지를 지켜내려고 결사적으로 방어를 하는지 구체적 자료와 기사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본사가 인정한 김영윤TV는요. 뉴미디어 시대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우파 유튜브까지 활성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생긴 거는 그냥 뭐 동네 아줌마처럼 생겼는데 하는 짓은 작은이 엄마, 그러니까 해경군 김씨의 댓글보다 더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컨트롤 타워이자 실질적 권력자가 아닌가 하는데요. 단순한 비서 아닙니다. 대장동, 대북송금, 쌍방울 사건까지 모두 관리해온 정권의 총지휘자입니다. 자, 김현지. 이재명이 연루된 재판에 변호인들과 폭넓게 접촉을 하면서 특이사항 등 전부 보고를 받았다라고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김현지가,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당대표였죠. 김현지가 보좌관이었을 때 텔레그램으로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 이후에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나는 들었는데 그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이 설주환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 변호사 진짜 사실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요, 서민석 변호사가 당시 메인 재판을 담당하고 접견만 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고 설주환 변호사도 들어갔었는데 이 접견만 담당하는 다른 변호사가 쪼로로 민주당에다가 전달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현지가 설주환 변호사한테 사실 확인차 전화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이 당이 아닌 거죠. 이재명 변호 집단이 된 거죠. 사당화, 이게 그때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거기에 컨트롤 타워가 김현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애지중지 현지를 쉴드치고 있는 건 뭐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검찰 조사 당시에 입회 변호인 역할을 맡았던 설주환 변호사가 20날에 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받고 사임하게 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또 했는데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김현지 실장하고도 연락을 했었지만 다른 변호인, 그러니까 이 대통령 당시 사건 변호인단, 이재명이가 사건이 한두 개겠습니까? 8개 사건에 12개의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죠. 그게 텔레그램으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합니다. 정진상 당시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건 대장동 재판이죠. 그 사람하고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텔레그램 안에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변호하는 단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진술 변동이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전부 김 실장한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았다. 사건 관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본인도 그 텔레그램 안에 있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현지 실장이 컨트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특히나 변호인단 사이에서는 공유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현지라는 사람은요, 민주당에서 자리를 잡은 거죠. 이재명 다음이다 라는, 혹은 이재명 대가리 위에 있다 이런 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실드를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주환 변호사는요, 이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녹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공개된 국감 자료에 따르면요, 김현지는 이재명의 결정적 위기 때마다 휴대폰을 교체했다라고 합니다. 무려 7번. 이거 쉽지 않은데요. 자, 보통 3년 꽉 채워서 쓴다라고 해도 7번이면 20년이 걸립니다. 2년만 해도 14년이 걸리죠. 그런데 김현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만 5년 안에 7번을 바꿨다라는 거네요. 자, 2021년 10월에 대장동 유동규 구속 확정 직후에 번호를 바꿉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자가 처음 구속이 확정된 2021년 10월 19일 날 번호를 변경합니다. 유동규가 구속 적부심 기각으로 구속이 확정된 시점이죠. 자, 그리고 대장동 관련자들이 잇따른 사망 시점에도 또다시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자, 김현지는요, 2달 뒤에 2021년 12월 27일 날 다시 기기를 교체합니다. 기억나시죠? 2021년 12월 10일 날 고 유한기 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서를 남긴 채 사망했고요. 그 뒤에 10일 뒤에 고 김문기 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요때 휴대폰을 바꿨다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대북송금 이화영 진술 번복 직후에 또 폰을 바꿉니다. 대북송금 수사가 한창일 때 2023년 9월 9일입니다. 이때도 폰을 교체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틀 전에 9월 7일 날 이화영이가요,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기존 진술이 검찰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돌연 주장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 김현지도 폰을 교체하면서 뭔가 느낌이 좀 오죠. 자, 김현지가 핸드폰을 교체하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23년 9월 8일에 수원지검이요, 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는데 2021년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였죠. 요때 후원자 명부와 계좌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9일 날 이재명이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출석을 할 때였죠. 요때 이 핸드폰을 교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국감 시작 10월 13일이었죠. 오전에 이 김현지가 휴대폰을 바꿉니다. 아이폰 14에서 아이폰 17로 바꾸는데 9분 만에 다시 원래 폰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17로 바꿨던 걸 다시 14로 바꿨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핸드폰을 하나를 두고 하나를 개통하고 여기에 유심칩을 바꿔 끼웠다. 서로 바꿔 끼웠다라는 거죠. 원래 쓰던 휴대폰 말고 다른 휴대폰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걸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 교체하는 유심칩에는 냉부해의 촬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쯤 되면 증거인멸 매뉴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예전에 사고가 나면 휴대폰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지령을요, 이 김현지가 완벽히 실행하고 있는 셈이죠. 이재명 말은 이랬습니다.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다.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뭔 사진을 찍었는지 싹 다 본다. 이거 전화기 하나만 분석하면 여러분이 전화기를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했는지 다 알 수 있다. 요거 냄새 나죠?
그러니까 김현지는요, 이재명의 휴대폰 간수 지령을 충실히 따른 겁니다. 자, 민주당이요, 윤석열 정권 흔들고 내란몰이 할 때 어땠습니까? 핸드폰 바꿨다고, 텔레그램 개통했다고, 대통령실이며 경호원이며 불법이라고 했죠.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요, 이건 불법이고 수사 대상이죠. 당장 이 김현지 해임하고 수사를 착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이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한 거죠. 그런데 김현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은요,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처럼 비리가 있느냐라고 실드를 치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이 김현지 아닙니까? 그쪽은 3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문 하나로 통하는 현지 체제 아닙니까?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이게 더 위험하고 더 강력한 거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 현지의 의혹을 들춰내고 있는 주진우 의원, 박정훈 의원 나서서 고발장을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리 변명하면서 김현지를 지키느라고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봐주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재명 위의 권력 구조 아니겠습니까? 김현지 국감장 불출석은요, 이 김현지가 알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실체, 자금의 흐름, 사법 리스크의 뿌리, 그 모든 게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김현지 이거 파다 보면 캄보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현지의 권력, 그 끝은 감옥이겠죠. 반드시 국감장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을 알고 싶어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욕을 듣겠다라던 이재명 귓구멍 막혔습니까? 왜 7번 휴대폰을 바꿨는지, 왜 변호사들과 접촉을 했는지, 국감장을 왜 거부하고 있는지 이 김현지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 김현지가 침묵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은 청와대가 아니라 부속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대통령은 법정에 서고 구치소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고, 가짜 대통령은 애지중지 현지 정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지 권력 그리고 이재명 권력, 이거 함께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김현지의 나라, 대통령 위에 현지, 민주당 위에 현지, 애지중지 현지 꼭 밝혀내야 하는 겁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